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당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이제 완전한 겨울로 들어가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겨울로 접어들다 보니까 실내 활동도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바이러스 특성상 주말과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졌을 때 더 확산세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 굉장히 좀 코로나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선제 조치도 들어가고 조금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 증시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 지난주 흐름이 뭐 굉장히 편안하게 상향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흔들흔들하면서도 상향의 흐름은 여전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작은 흐름에서도 우리가 좀 염려를 했던 하루가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잘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골치 아픈 부분을 다 내려놓고 좀 즐거운 레이스가 발생해 주길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쇼핑과 관련된 이벤트가 많이 진행이 되죠.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 할인 이벤트들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가장 부각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가 잠재울 수 있는 이런 백신 이슈가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지수 흐름 기대를 하면서 매매에 편안하게 좀 임해볼 수 있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고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일단은 뭐 나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 포지션은 천천히 특별한 점 없으면 항상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 부분을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관련된 이슈 먼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좀 코로나 재확산이 굉장히 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지난주에 상향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2단계로 일단 격상을 시켰어요. 왜냐면 이게 확산세가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300명대 후반대 정도로 일일 확진자 수가 조금 이제 조절은 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또 잘못 조절이 됐을 때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400명, 500명, 1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인 대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됐을 때 영업 금지 시설들도 많아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가 시행이 되는 경우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경제 시장이 타격은 받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실물 경제와 증시가 멀어져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 이건 변수가 돼서 우리 등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공포스러운 뉴스들을 눌러주는 뉴스가 함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제 최선두로 치고 나가면서 이제 최종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요청하는 서류를 넣어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나게 된다 그러면 12월 11일 정도에는 첫 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까지 구체화되고 있는데 연내에 이 백신이 접종이 시작된다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이제 인류가 원하던 방향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겠고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증시에 어려움을 겪던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2월 11일 정도에 첫 접종을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코로나 종식에 이르게 되는 거는 이제 내년 5월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아있으면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아무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증시에는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의 조금 주요한 뉴스인데요.
자,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확정 뉴스가 나왔죠. 네, 왕위가 25일에서 27일까지 방한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일정으로 해서 일본과 한국을 모두 들리는 게 순방 일정으로 간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로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부분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가 좀 느껴지죠. 그래서 외교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25일에서 27일 방한이 확정이 되었다 발표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중의 지난간에 이제 조금 안 좋았던 분위기가 해소될 수 있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주들은 좀 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비주들의 굉장히 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포인트구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의 이제 좀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컬러레이라는 중국주를 리뷰 드리면서도 한번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중국주들은 거기 재무제표 보시면 다들 너무 좋아서 이게 왜 가치 투자가 성립이 안 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PBR이 뭐 0.1, 0.2밖에 안 되고 퍼가 뭐 1, 2, 뭐 3,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들이 은행주도 아니고 이게 유통사업 하는 애들이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퍼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접근 방법으로 중국주들의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런 짓을 해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회사는 다들 이제 뭐 특히나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굉장히 뭐 채권을 많이 일으키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은행들이나 기관들로부터 돈을 많이 땡겨와서 그 땡겨온 돈들로 열심히 사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순수 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굉장히 돈을 많이 땡겨오게 되는데 이 땡겨오는 돈에 대한 이율이라든가 아니면 땡겨올 수 있는 돈의 한도 같은 거를 설정을 할 때 가장 높은 잣대가 되는 게 결국 신용등급입니다. 사람과 법인은 그런 부분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율도 달라지게 되고 대출 한도도 달라지게 되는데 트리플 A 등급, AAA 등급이라는 거는 신용 등급상의 최상 등급입니다. 최상 등급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이라고 친자면 뭐 연봉이 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 계속해서 연봉 5억, 10억이 잘 유지되다가 하루아침에 나 빚 못 갚겠어 이렇게 배째라로 변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인데 네, 중국 시장에는 이게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이번에 또 일어났어요. 네, 트리플 A 등급이 갑자기 디폴트를 선언을 하면서 여기 초우량 채권에 투자를 해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네,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건 채무 불이행 파산이거든요. 그러면 채권은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전액 다 손실이 돼버리는 건데 어떻게 트리플 A 등급을 받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중국 기업들은 재무제표 조작이 여전히 너무너무 심하고요. 이런 게 결국 내관이 돼서 한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항상 상식을 초월하는 국가예요. 그죠?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중국의 특성이구나. 정말 이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특성이구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중국주들은 가치주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가 지표 PMI 지수도 모두 다 조작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니까 그런 부분들 절대 마음속 깊이까지는 믿지 마시고 항상 의심의 여지를 크게 남겨두시기를 조언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재밌는 뉴스들 살펴봤고요. 이런 뉴스들 바탕으로 그리고 지금 증시 상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주요하게 볼 뉴스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요 리스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국콜마부터 이츠한불까지는 오늘에서 이번 주 좀 주요하게 볼 종목들 그리고 SK하이닉스부터 한미사이언스까지는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살펴봐야 되겠죠. 확대를 해서 좀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콜마는 지난주에 리뷰 영상을 한번 잡아드렸죠.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이츠한불과 마찬가지로 해서 가장 중요한 한국의 화장품 관련주들입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는 대장주 그리고 2등주 해서 이제 셋 다 이제 코스피예요. 코스피에서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2대장 중에 하나로 불리는 게 한국콜마 있는데 관련된 리뷰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은 너무나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왕위 방한 이슈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한 이슈라던가 아니면 주요 이슈들 발생했을 때 가장 강하게 튀는 종목 중에 하나 바로 이치한불인데요. 특징적 거래량을 딱히 만들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물량 쌓아가는 분위기 만들어가죠.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자금을 빼고 있는 요소도 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높은 고점에서 다 털지 못한 세력이 나머지를 털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특이점이 하방으로 나올 경우에는 당장 탈출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지금 추세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 기준봉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세워놨기 때문에 매매하긴 괜찮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 반도체 섹터입니다. SK하이닉스, DB하이텍, SNS텍, 동진세미케, 워닝 IPS인데요. 일단은 하이닉스가 우리 목표가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다음에 또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근데 지지부진한 것도 결이 있는데 자금 흐름은 여전히 좋습니다. 네, 400억, 300억, 900억, 뭐 3,100억 이렇게 때려놨다가 160억 정도 익절한 거 귀엽게 봐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금 흐름상으로는 여전히 좋구나. 그래서 고점 구간에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 심리적인 저항이 굉장히 큰 우리 이제 10만원 선을 다시금 돌파를 한다면 이제 쭉 뻗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아마 삼성전자가 달려주느냐 마느냐 기준 잣대가 될 텐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반도체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하이텍도 마찬가지, 그리고 SNS텍, 동진세미캠, 워닝 IPS 전부 다 코스닥 반도체 섹터 중에서 워닝 IPS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흐름 좋고요. 계속해서 자금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폭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지수가 강세가 된다면 잘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자, LG화학과, 삼성, STI,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지난주에 이 테슬라 관련돼서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보였었는데 2차 전지주들이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금이 지난주 내도록 들어온 돈들이 멋지게 갇혀 있는데 이제 대장주로 할 수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는 익절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다가 다시금 물량을 쌓는 흐름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금 좀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지수가 이번 주에 좋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어느 게 내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뉴스 붙어있는 LG화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스윙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제 LG전자 리뷰 드린 이후에 이제 매수 타점 한 번은 줬고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느낌까지는 없고요. 자금 흐름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다음 상승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흐름. 그래서 지수가 우상향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도 멋지게 뻗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고요. SK바이오팜 여전히 자금이 멋지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월말까지 해서 이번 주 정도로 해서 이제 멋진 레이스 딱 해주고 다음 주 월요일 종가로 딱 밀어올리면 이제 완벽한 시나리오로 MSCI 편입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리밸런싱까지 끝나게 되는 건데 MSCI 리밸런싱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 주에 멋진 발산 파동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멋진 마무리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스윙 멋지게 마무리가 되길 기원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호텔신라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소비주죠. 네, 대표적인 소비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호텔신라가 그래요. 그래서 호텔신라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17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오면서 다시금 반등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근데 뭐 자금 흐름이 조금 꼬이긴 했지만 뭐 자금을 완전히 다 털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 구간 내에서 집어넣었던 좀 비중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익절하는 착실한 물량. 근데 소비 시즌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 받을 수 있겠고 이제 뭐 증여세 관련된 이슈도 점점 해소가 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준비를 마무리 단계에 가고 연말 레이스를 이제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치 투자 3대장이죠. 이마트, 안트로젠, 원방테크.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인데 바이오 섹터가 지난주에 코스닥 바이오 섹터가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 바이오 섹터 바이오 종목인 이제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도 좋은 수급 받으면서 멋지게 튀어올랐는데요. 외국인 지분 상향된 부분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재료를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섹터 강세 때문에 뛰어오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방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하방
변곡점을 여기서 만들었을 때는 다시금 이제 만들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다시금 멋지게 중단까지는 다시 좀 편하게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방테크는 쓸데없이 음압병동과 관련된 테마와 엮이면서 괜한 파동 나왔다 빠지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진을 빼놓고 있죠. 근데 결국은 뭐 그런다고 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관련되어 있는 GH 신소재가 오히려 역으로 뛰고 뭐 증시 상황에서는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비상식적인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네, 지금 원방테크가 딱 그런데 계속해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을 들였을 때는 제값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원방테크는 자기 실적이 이제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실적을 뭐 무단히 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문제 없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만 달려가고 카메라 모듈 종목들 중에서 유독 재미가 없어서 참 스윙하는 사람들 입장에 답답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멋진 파동을 보이면서 주력으로 달리는 대형 우량주로 자리를 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크게 갇혀있는 외국인 평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졌다 손 치더라도 이 친구들이 16만원 선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좀 낮아졌다 손 치더라도 16만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된 거니까 사실 이제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을 17만원 위까지는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외국인의 자금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자율주행차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좋을 때는 항상 이제 패시브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도 생각해도 될 정도로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한번 이제 제대로 안 좋게 꺾인 주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금 외국인 기관이 이제 손바뀜을 서로 일으키면서 멋지게 자금을 주고받으면서 주가는 끌어올려놨는데요. 지수 흐름이 좋을 때 자금 흐름, 특히나 이제 지수 흐름이 좋을 때 외국인 기관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지수가 좋을 때 외국인 기관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강하게 제한이 되거나 혹은 지수가 꺾였을 때 좀 강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자, IT의 대장주들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코스닥의 중요한 5G 종목 에이스테크와 KMW 이렇게는 이제 특히나 이제 KMW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5G 종목들이 좀 강하게 튈 수 있다는 예상을 우리가 딱 적중하듯이 이렇게 이제 멋진 수급받으면서 강한 반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조금 중요하게 보던 5G 섹터들이 이제 에이스테크와 솔리드, KMW 요 정도가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멋진 파동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금 수급 현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수만 도와준다면 이번 주에도 강하게 뻗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카카오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맞지만 자금 수급 흐름상으로서는 조금 애매한 요소가 많다는 거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바이오 주요 종목들 SK케미칼부터 한미사이언스까지 살펴보게 되면요.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레이스 상승 고점을 뚫고 미지의 영역으로 레이스를 시작할지 말지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한동안 익절을 진행을 했던 외국인이 다시금 적극적인 매수로 거의 내다 팔았던 물량의 대부분을 다시금 사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 다시 쌓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익절하고 차익 실현한 부분을 만회할 만큼 물량을 더 싼 가격에 담고 그러면 다음 레이스를 준비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번 주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CMO를 대표를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자, 전고점을 탈환하러 달리는 레이스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차익 실현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남으면서 살짝 꺾였죠. 근데 뭐 물량이 대거 이탈하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 CMO 업계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번 주 지수가 좋다면 계속해서 이쪽 섹터는 좋을 수 있겠구나.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강세가 지난주에 이제 멋지게 발생을 해주면서 셀트리온 시리즈들이 돈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시리즈들과 함께 이 CMO 관련된 기업들 SK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주가가 너무 높은 곳에 와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예측이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간에 물량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익절을 최대한 하시고 나머지 추세를 보시는 게 좋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64만 7천원을 만들어 놓은 전 저점 부근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좀 강한 낙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외국인들의 시도가 느껴져요. 아무래도 이쪽 구간에서 재미를 본 건 개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평단을 낮춰서 짧은 파동으로 재미를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에 만들었던 한번 이제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들었던 구간보다 한참 더 위쪽으로 한번 뻗어야 돼요. 적어도 16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뻗어줘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 뻗어 올리면서 평단까지 낮추고 익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원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질 때는 이 친구를 다루는 걸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MSCI 편입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자, 수급 흐름 너무 좋고요. 뻗어 올리는 자리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지수가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좀 강하게 뻗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알테오젠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상하다 했더니 점점 더 수상해지고 있는 우리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과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외국인 자금 흐름, 기관 매수 흐름, 특이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 흐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자금 흐름 매우 좋은 구간, 특이점 구간 지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종목들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